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에는 인사 강의 8강이고요. 인적자원 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인사고과에 대해서 먼저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인사고과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인사고과의 인사평가까지, 그죠? 인사고과 평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인적자원 HR이라는 걸 얘기를 많이 했었죠. HR을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원은 그렇죠. 인적 자원을 갖다 얼마만큼 잘 개발할 것이냐. 그리고 그 우리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람이 가진 지식, 기술,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인사고과는 그런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고 잠재성도 평가하겠죠. 그래서 근무 성적이나 능력, 태도, 의욕 등을 조직에 대해서 평가해서 상대적으로, 그죠? 상대적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종업원의 과거 실적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 기준에 대한 자료, 보너스라든가 승진이 주가됐다면, 현대에는 그쵸, 미래지향적 종업원에 대한 개발, 그 다음에 적재적소의 배치,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얼마나 더 개발시키고 능력을 끌어올릴 것이냐, 이쪽에 초점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인사고과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 실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뒤에도 나올 텐데 인사고과의 구성 요성도 여기도 마찬가지 별표 한번 치겠습니다. 자, 1급에서 가끔 나오는데요. 타당성이란 건 뭐냐면 고과의 내용이 목적을, 그렇죠, 목적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타당성입니다. 자, 수용성은 뭐냐면 적합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종업원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죠? 신뢰성은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신뢰성은 도구라 했죠. 그렇죠? 정확한 측정입니다. 측정이 되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신뢰성 믿을만한가 라는 내용이고요. 실용성은 기업이 어떤 고가 제도를 도입하는지가 중요하며, 그렇죠, 비용보다 효익이, 비용보다는, 그쵸, 비용은 낮고 수익이 큰 거죠. 이익이 큰 걸 찾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인사고과에서. 그래서 인사고과의 구성 요건 4가지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인사고과를 했어요. 이런 원칙에 대해서 인사고과를 하는데 왜 할까요? 여기도 중요하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임금관리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금관리 기초자료로 활용을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적당한 맞는 보상을 해줘야만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고용관리 합리화도 중요합니다. 선발, 승진, 전직, 배치, 이때 인사 이동이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동기부여, 그쵸,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자, 훈련 개발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얼마나 되기 때문에 교육, 훈련, 능력 개발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경영자의 관리, 그죠? 이 사람이라든가 이 사람이 잘해, 이 부분이 부족해, 이쪽 부분을 채워주면 어떻게 갈 수 있어,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기초 자료가 되고요. 기타 인사관리 합리화, 그 다음에 조직과 직무의 개선에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인사고과를. 자, 그러면 인사고과의 실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직무 기준 원칙. 그렇죠. 직무를 기준으로 해라. 그 다음에 고과 오차라든가 오류를 배제해라. 간단하게 읽어주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고과자가 이는 위에서 봤죠. 수용성이죠. 납득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공정하게 해라. 그죠? 공정하게 해라. 독립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다른 거랑 연결시켜서 하면 안 된다. 공정하게 해라. 그래서 추측 배제, 고가 불소급 원칙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성의 원칙, 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객관성의 원칙, 다 비슷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인사관리 기본 원칙이 기본이 돼서 인사관리가 이루어진다, 인사고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인사고과의 실시 절차는 간단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인사고과의 목적을 결정하고 인사고과의 대상을 선정하고, 요번엔 누가 인사고과에 들어간다. 그럼 인사고과를 어떻게 할래? 종업원의 능력, 업적, 태도 등을 고려해서 요번에 인사고과를 실시하겠다. 어떤 방법을 쓰겠다. 상대평가를 하겠다. 절대평가를 하겠다. 결정을 하겠죠. 인사고과자의 선임과 인사고과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수집하고 조정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활용해서 보관까지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어떤 평가 방법을 쓸 것이냐가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사고과의 요소는요, 여러분들 우선은 들어가기 전에 근무 태도, 능력, 업종 및 성과, 적성 및 성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항목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구분이 나눠 있겠죠. 그래서 총 몇 점, 뭐 30점, 30점, 20점, 20점 해가지고 100점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점수 몇 점 이상 진급, 몇 점 밑에 누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밑에도 또 항목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항목에 뭐가 들어가냐? 근무 태도는 책임감, 적극성, 협조성, 규율성, 성실성, 근면성, 수능성 등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근무 능력에는 업무 지식, 숙련도, 정확도, 그다음 관리 능력이라든가 지적 능력, 책임감, 뭐 자격증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업종 및 성과는 일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가, 목표 달성도, 그 다음에 업무 처리 내용, 그 다음에 요즘 멘토링도 많이 하니까 부하에 대한 육성 정도 얼마나 잘 키웠는가, 그 다음에 이직률 그런 것도 보겠죠. 적성 및 성격, 안정성, 사교성, 뭐 결단력, 선취 그런 것도 다 본다. 그러니까 모든 게 회사 생활에서 다 평가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사고과의 방법은 별표 한번 해볼까요? 3개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인사고과의 방법은 상대평가 방법과 절대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대평가 방법을 제가 이 부분은 원래는 다른 쪽에서 좀 다루고 있는 건데요. 제가 좀 빠뜨리고 안 쓴 것도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대평가 방법이 있어요. 상대평가 방법이 있고요.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열법, 그 다음에 쌍대비교법, 그 다음에 강제할당법, 자,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건 인사고과 방법이 아니라 인사고과 평가 방법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빠졌네요. 제가 뒤에다 놨나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이거부터 하고 올라갈게요. 인사고과 평가 방법입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요거 그 자체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씩 보시면 서열법은 말 그대로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에 맞게 1등부터 꼴찌까지 서열을 매긴다는 건 상대평가법. 쌍대비교법은 뭐냐면요. 두 명씩을 골라서 우리 이상형 그 테스트 하는 것처럼 비교해서 빈도가 높으면 서열 정리를 갖다 착착착착 2명씩 해서 서열 정리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강제할당법은 일정한 비율, 전에도 여기 한번 얘기했었죠. 비슷한 게 앞에도 있었습니다. A, B, C 우리 학점 매길 때 많이 하죠. 대학교에 A 학점 몇 %, B 학점 몇 %, C 학점 얼마 그러면 사람을 갖다 꽂는 거죠. 거기다가 강제적으로 나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식 고가법과 토의식 고가법이 있는데 서술식 고가법은 주로 상사와 부하 사이에 이용되는 고가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서술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는 부하 직원과 상사 간의 뭐 강점, 약점,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성과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술한다 이 뜻이고요. 토의식 고가법은 말 그대로 팀장과 팀원이 성과의 개선에 필요한 강점과 약점을 토론하고, 그러니까 토론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죠?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성과와는 달리 팀 전체의 성과. 그래서 여기서는 팀 전체의 성과를 우선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공부하실 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절대평가 방법에는 평정척도법과 체크리스트법, 그 다음에 강제선택법, 중요사건 평가법, 그 다음에 행동기준법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평정척도법부터 볼까요? 숙련, 노력, 근무 성적, 분석적으로 평가하고 점수로 이거는 점수 계량, 그리고 척도에 의해서, 그죠? 척도에 의해서 체크하는 걸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법은 말 그대로 평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에 맞춰서, 그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리스트 채점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체크리스트법. 자, 강제선택법은요. 서술문 2개와 적합하지 않은 서술문 2개를 나눠서 강제적으로 선택해라 이거죠.
그렇게 보는 건 강제 선택법입니다. 자, 자유기술법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장단점, 성과나 잠재 요인 등을 갖다 재현해 서술적으로 서술해봐라. 네가 한번 서술해봐라. 이게 자유기술법이죠. 여기 이거 빠졌네요. 자유기술법. 옛날에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사건평가법은 뭐냐면 여기는 한번 별표 쳐볼까요? 얘는 평가자가 일을 효율적 또는 비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요인에 대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방법이다. 종업원의 성공적인 업적은 물론 실패한 업적까지 기록했다가 평가하는 것, 즉 업적을 기록했다 평가하는 게보다 중요사건 평가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기준법, 행위기준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재밌는 점이 이게 나와요.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보시면 관리자가 실제적으로 효과적이거나 비효과적인 사건에 대해 기술하고 점수를 5에서 10점 범위 내에 나눠서 척도를 갖다가 평가한다. 즉 척도의 범주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핵심 포인트를 갖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사 부분이요. 원래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판단하기에 요약 정리를 따로 하셔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 말고도 목표에 따른 평가 방법과 종합 평가 방법이 또 있죠. 목표에 따른 평가 방법은 상사와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달성된 성과에 대해서 공동으로 토의하고 개인의 동기부여와 능력 개발에 증진하는 방법. 당연히 얘는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면 같이 토의해서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그러면은 종업원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고 상사는 직원을 지도할 기회를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목표평가법, MBO라 부르죠. 그 다음에 종합평가센터법도 얘도 별표 칠까요? 1급에서 중간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평가센터 평가법이라고 부르는데 비슷한 조직계층이 6에서 12명 정도 평가 대상자를 평가센터에 3일간 합숙하면서 그 안에 이러한 일들을 모두 파악하는 거죠. 개별적인 면접, 심리검사, 사례연구 등등등.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더십, 그 다음에 행동의 장단점,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하는 거다. 종합평가 방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한번 다시 올라가 볼까요? 인사고과의 방법 중에 이 부분도 앞에서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중요사건기록법, 그 다음에 자기신고법, 스스로가 자기 직무라든가 교육훈련 기술을 보고하는 거, 면접법, 목표관리법 별표 치겠습니다. 밑에 나왔었죠? 종업원과 상사가 협의해서 목표를 결정하고 같이 도전하고 노력해서 평가를 해보는 거. 그 다음에 다면평가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는 별표 칠게요. 다면평가는 360도 평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상사, 팀, 구성원, 고객 모든 사람이 여러 입장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을 없앨 수 있다. 다면평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균형 성과표라고 부르는 BSC라는 게 있죠. 전략적 수행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해서 통제하기 위한 경영 시스템이다. 간단하게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평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한번 나왔던 부분이라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상당히 중요하죠. 인사고과 오류도 별표 3개 해주시고요. 인사고과를 할 때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주관적인 판단이 섞여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시험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체크를 해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은 관대화와 가혹화, 중심화를 묻겠습니다. 이 세 개는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관대화는 실제보다 좋게 평가하는 걸 관대화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과자가 피고과자를 가능하면 후하게 평가하려는 거. 거꾸로 아주 나쁘게 평가하는 거죠. 나쁘게 평가하는 걸 가혹화 경영 또는 엄격화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평균 이하로 편중이 되는 거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할당법을 쓴다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었죠. 그럼 중심화 경영은 뭐냐? 가끔가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 설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모두 3점을 줍니다.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에. 왜냐? 사람들은 보통 중심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설문지를 이렇게 항목을 5개를 만들면 안 돼요 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면 모두 다 가운데 보통을 찍거든요. 그래서 짝수기로 만들라는 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만들어 달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니까요. 중심화 경향은 대부분 다 중간으로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방지책도 있죠. 그래서 홀수를 하지 않고 척도를 세분화해서 분산을 하도록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논리적 오류라는 건 뭐냐면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평가 요소 간에 어느 한쪽이 우수하면 다른 한쪽도 우수할 것이다 라고 잘못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보시고 중요한 건 현혹 효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현혹 효과 또는 후광 효과, 헤일로 효과 얘기하는데 부처님 머리 뒤에 있는 아니면 예수님 머리 뒤에 있는 그 후광을 뜻해요. 그래서 고가자의 대상으로 특정 고가자로부터 받은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인상이 다른 고가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그 유통을 배우시다 보면 MOT라는 게 있습니다. Moment of Truth 해가지고 진실의 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약 3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인상을 결정짓는 3초가 있습니다. 그 3초를 깨기 위해서 몇만 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즉 여러분들이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으로부터 호의적 인상을 받았다. 그럼 그게 깨지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면접을 보는 건 딱 20-30분. 그럼 결국에는 처음에 가진 호의가 그 면접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복장을 깔끔하게 해라, 외모를 깔끔하게 해라, 아니면 태도를 정확하게 해라, 말투를 갖다가 잘해라, 시선 처리를 잘해라, 면접에서 컨설팅을 할 때 케어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혹 효과가 상당히 오래 가니까요. 자, 방지 대책. 여러 평가자가 같은 사람을 평가하거나 한 사람의 전체 항목을 평가하기 전에 특성에 대해 모든 구성원을 평가하는 방법, 즉 편향된 선입견을 갖지 말도록 해라 이 얘기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비 오류도 있습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평가자가 자신이 드는 특성과 비교해서 피평가자를 평가하는 오류, 나랑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동적 오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가 말한 혈연지연 학연이에요. 그래서 그가 속한 집단 특성을 보고 근거해서 판단하려는 거. 그래서 학교라든가 종교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국가라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솔직히 저도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충청도에서 학교 생활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고향이 어디예요? 충청도예요 라고 하면 그러면 말이 느리겠구나 라는 선입견을 갖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동적 오류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간적 오류는 과거의 행위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최근 실적이나 능력을 중심화해서 최근에,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요? 최근화 경향이라 부릅니다. 즉 예전에 더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성과가 높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가점을 준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시간적 오류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부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사고과를 했어요. 그러면 인사고과는 조금 이제는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종업원 통제형에서 성장 지향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참여라는 자주고과적으로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공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고 있을까요? 그렇죠. 옛날에는 인물 중심이었는데 요즘에는 업무라든가 업적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다목적이었는데 요즘엔 목적별로 고과를 한다는 거. 목적별 고과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용도별 고과를 따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포괄적으로 옛날에는 평가를 했다면 현재는 요소별로 평가한다. 필요한 요소별로 평가를 한다는 거. 또 추상적으로 과거에는 평가했다면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단수고과 한 번 하고 끝냈다 하면은 고과라든가 아니면 선의 인사고과를 했다면 요즘엔 다면고과라든가 복수고과를 통해서 좀 오류를 많이 없애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고과 부분들은 여러분들 회사 가시게 되면
한 번씩은 다 받는 부분이고 본인이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는 본인 스스로의 행동이라든가 직장 생활에서의 능력, 그다음에 조직 관리, 그리고 업무의 달성 정도에 따라서 채점이 되고 있다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꼭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다음에는 교육훈련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8강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는 9강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